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주말 동안 시황과 공매도 금지에 따라 급등 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을 살펴보는 지금 영상을 올리고 위메이드, 위믹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방송도 올릴 생각인데요. 요즘처럼 영양가 풍부한 중요한 방송을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이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영상들까지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 유튜버로 활동한 지 횟수로 4년차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투자하는 방법을 터득해왔고 성장해왔고 과거의 실수를 항상 되새겨왔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과거와 다른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추석 때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나가던 시절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대보름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떡상 개인 투자자로서의 떡상을 반납할 테니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어지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전쟁도 터졌고 내 생에 본 적이 없던 10%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며 시장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며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지난 시간들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역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귀가 달라졌고 가장 높은 성장을 가리킬 수 있는 자신감이 달라졌고 그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지 깽갱이 시절도 겪어보면서 살다 이렇게까지 쌍욕을 먹어봤나 싶기도 하면서 두들겨 쳐맞아도 보면서 싸다고 맞고 방구석에서 쳐 울어도 보면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결국 떡상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지난 2020년 추석 명절 때와 같은 소원을 빌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높은 곳에 신이 존재한다면 투자자 김떡상 개인의 떡상을 반납할 테니 소중한 나의 친구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쓸어 담아야 하는 바닥에서 다 팔고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역대급 가장 공격적인 작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으면 기본 따블이고 조금만 길게 보면 따따블도 어렵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 초대박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보다 좋은 작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되면 폭등할 테니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습니다. 다 팔고 들어와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이번 주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진 않았죠? 그래서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 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란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하는 거고요. 유동성 공급자는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의미합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정의는 각자 검색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까지 금지될 경우 시장 조성,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ETF 유동성 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 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내용을 뜯어보면 ETF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공매도만 치고 있으니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막아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2월 시장 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 달라고 했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시장 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금융감독원의 시장 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으니 잘하면 최소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뭐든지 호들갑보다는 겸허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실망도 적겠습니다. 그럼 기대 따위보다는 겸허하게, 아니 더욱 냉정하게 이어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환율은 다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가 어디예요?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일봉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고 있죠. 최근 국제 유가가 95달러까지 급등하니 100달러를 넘어간다고 생지랄 떠는 것을 보며 뒤지라고 했죠. 100달러 넘어간다고 시장에 역정보를 뿌리던 공매도 세력들은 다 뒤졌죠? 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일봉 차트를 보면 금리 5%가 깨져서 좋았는데 다시 5%를 회복했네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겁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겠죠?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어 물가 안정이 기대되는 분위기이니 일단 적당히 상승하다 말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이어서 보면 앞서 본 국제 유가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구리 일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닌가 보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 주봉 차트까지 보면 얘는 왜 이리 잘 오르는 거죠? 이러면 경기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죠? 괜찮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국제 유가와 구리 가격을 보면 글로벌리 경기 회전이 다소 둔화되고 있어 보이니 물가 상승 요인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앞서 본 금리의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장을 패디기 치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러니 제발 좀 쫄지 마라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래도 쫄고 앉아 있으니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20포인트를 넘기며 솔직히 찔끔 쫄리긴 했는데 급락했죠? 여전히 시장이 반등은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공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희 의견이 아니라 다 같이 보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소문자이긴 하지만 V자 반등하고 있죠. 지난밤 나스닥은 2.05%의 강세 마감하며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출발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한민국 MSCI ETF를 봐도 0.72% 상승 마감하며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환율도 없고 고금리도 없고 고물가도 없어 보이면서 공포도 없습니다. 뭐가 무섭죠? 보는 김에 지난밤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TSMC가 6.35% 급등하는 등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고 테슬라도 2.22%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고 판단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좋겠지만 반도체가 더 강하겠죠? 반도체 비중이 너무 많은데 2차전지를 더 사고 싶은 경우라면 요즘같이 2차전지가 그지 깽깽이이면서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강할 때 조금씩 옮겨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니 돈이 없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각자 성향에 따라 적절히 좋은 판단과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럼 2차전지 종목들을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종목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에 종합해서 의견을 전해볼 생각이고 중간중간 2차전지 투자의 핵심이 되는 정보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빠짐없이 다 보는 것만이 떡상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별도의 영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투자하는 분들도 빠짐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봅시다. 뉴스를 먼저 보면 미국 포드와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했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키로 했는데 최근 전기차 수요 급감에 따라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여파로 풀이됩니다. 별로죠?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 9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약 22.2% 증가한 1,1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요.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1년 470만 대에서 작년 900만 대로 급증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확연히 둔화되는 겁니다. 별로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상황은 전기차 대중화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야 하는 어쩌면 필요한 숨고르기 시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일단 여기 갭을 메꾸는 조정 패턴입니다. 한참 오른 뒤에 갭 메꾸러 내려오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냥 당장 메꾸는 것은 괜찮죠? 일단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모색하는 패턴을 거쳐 어차피 중장기 우상향 하겠지만 분위기상 갭을 메꾸고 V자 바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뒤에서 얘기하시죠.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을 지배하는 LG화학입니다. 마찬가지로 급등 뒤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충분히 바닥을 다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었다면 더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의 급반등을 기대하기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훑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로 급등하며 만든 갭을 메꾸는 조정을 거쳤고요. 당분간은 분위기상 구름 안에서 놀겠죠.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예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얘기나 해보자면 SKC가 영위하는 2차전지 동박시장은 지난 2021년 26만 5천 톤 수준에서 2025년 74만 8천 톤 규모로 3배 가까이 급성장할 전망이고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증설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싸구려 중국산들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결국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승부가 갈리게 될 것인데 당장은 싸구려 중국산이 잘 팔린다 하더라도 결국 배터리 성능 향상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SKC의 프리미엄 동박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중장기 빠르게 급증하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의 공장들도 동박 제조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중장기 수익성 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그지 같아도 길게 본다면 동박은 그냥 좋으면서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 기판의 양산도 기대되면서 실리콘 음극재까지 이만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없으니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시길 바라며 끝에서 종합적인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떡상 TV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찐팬 등급 이상의 회원이라면 회원 전용 표시가 있는 게시글을 추가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전방 수요 둔화로 배터리 생산 스케줄이 지연되면서 SKI 테크놀로지 역시 폴란드, 미국 신규 공장 가동 계획의 단기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수요 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로 여의도 병신 같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목표가를 낮추고 있으니 바닥인가 보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시기적인 문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탕 3탕 우려 먹어도 이미 바닥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당장 급반등을 기대하기엔 단기적인 이슈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최근 바닥에서 여기서 더 빠지면 유럽에 전쟁이 터져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지 같은 쟤는 개그지가 되었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매도라고 했죠.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매우 지루한 패턴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급반등을 원한다면 테마주를 보시고 느긋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에서 최종 정리하시죠. 다음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마찬가지죠? 배터리 생산 스케줄이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혼자 좋을 순 없죠? 마찬가지로 지루한 패턴을 거쳐야 하고요. 하지만 결국 겨울을 이겨내고 즐긴 자만이 떡상이 가능한 거죠? 어차피 때가 되면 반등하고 다시 우상향 패턴에 진입하겠으나 아직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갖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정리하시죠. 계속 보다 보니 너무 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이 남아있지만 빠르게 속도를 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다 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얘는 괜찮은 뉴스가 있네요. 요즘같이 전기차 판매 둔화로 2차 전지 업계가 신규 투자 결정을 연기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마당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증설 일정을 올해 12월로 당길 예정입니다. 지 혼자 좋나요? 최근 고객사들의 공급 확대와 일정 단축 요청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설 일정을 단축해야만 고객사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 혼자 좋습니다. 따라서 업황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은 필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일단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의 반등 영향을 받는다면 대단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장에 버티는 흐름이 예상되고요. 4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여전히 짧게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고객사 확대와 밸류체인 구축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2025년 이후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같은 2차 전지 핵심 기업이면서 밸류에이션이 반도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길게 보면
너무도 과도한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니 급하지 말자는 얘기를 반복하며 뒤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다 똑같죠?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기대감이 급등을 만들었지만 최근 리튬과 니켈 등의 메탈 가격의 추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펀더멘탈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부담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매도를 금지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과매도 구간임에는 분명하지만 조정은 이어지고 있고 하락의 브레이크조차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차피 간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까지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철광석 건재료 가격은 오르지만 판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 철강 본업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다려 봐야 하고요. 리튬 사업의 신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리튬 가격이 더 빠졌으니 마찬가지로 기다려 봐야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지 같은 노조까지 땡깡을 부렸으니 이래저래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괴롭고 힘들어도 지나면 기회일 뿐이니 조정기를 잘 활용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그지 같은 얘도 어차피 간다. 그럼 최종적으로 메탈 가격들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주봉 차트를 보면 바닥인 줄 알았지만 땅을 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좋고요. 월봉 차트로 봐도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을 깨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은 어떤가 궁금해. 니켈 가격 일봉 차트를 보면 고꾸라지고 있고요. 주봉 차트로 봐도 심각하고요. 월봉 차트로 보면 마찬가지로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을 깨고 앉아 있으니 역시나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별로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엔 그저 지난밤 미국의 테슬라의 반등뿐이고 그것만으로 웃고 떠들기엔 역부족입니다. 모두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리튬 가격도 만만치 않은 니켈 가격도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을 깨고 있지만 결국 깨져도 회복되는 가격이고 전기차 수요 부진은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이어지는 경기 사이클 영향에 따른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어차피 전기차로 대체되어야 하는 글로벌리 정책적인 운명에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지치고 그지 같고 전나 패고 싶지만 지금의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 결국 극복되는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초장기 거대한 상승 흐름 속에서 만난 작은 파도의 하락세에서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한 방만 터지면 됩니다. 그렇죠? 2025년 이후 전기차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과거 반도체가 그랬듯이 10년은 기본이고 30년도 기본이고 5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위대한 투자에서 끝내 인생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당장은 그지 같아도 결국 우리의 꿈은 또 이루어진다. 화이팅!